법조인이 되려 했던 이낙연의 꿈은 가난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1950년대)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의 한 시골 마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던 부부가 있었다. 가난했던 이 부부는 안타깝게도 6.25로 인해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잃고 말았고, 두 형을 떠나보낸 삼남은 그렇게 장남이 되었으며, 이 장남이 바로 1952년 영광에서 태어난 이낙연이었다. 아들을 귀하게 생각했던 이 부부에게 두 아들의 빈자리를 채운 이낙연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농촌의 아이들이 그렇듯 봄에는 모내기를, 여름에는 밭일을 도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와가며 살았다. 장남 이낙연을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키웠지만 애지중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게으르면 성공 못한다는 말을 늘 강조했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가르쳤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이낙연은 영민한 소년으로 성장했고, 이후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생 생활을 시작했다. 이낙연의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200명 정도였고, 학교의 교실은 3칸이었으며 2개의 학년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받는 학교였고, 선생님 수가 부족해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 시골 마을의 학교였다. 똑똑했던 이낙연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며칠 사이 그 명단을 다 외우기도 했으며, 이런 이유로 이낙연의 총명함은 동네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이낙연이 6학년이 되던 해, 그의 학교에 군대를 갓 전역한 도시 출신의 20대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었다.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은 이낙연이 머리가 좋은 아이라 판단했고 광주 서중에 진학해야 한다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던 이낙연이 광주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과목별로 목표를 정해 정해진 점수에 이낙연이 도달하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었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음에도 회초리가 억울했던 이낙연은 언제 내가 광주 서중에 간다 한 적이 있냐며 말해보았지만 선생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 그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낙연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낙연의 광주행을 망설이는 그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노력으로 부모님은 이낙연의 광주행을 허락했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를 오간 이낙연을 선생님은 자신의 집에서 먹고 자게 하며 입학시험을 보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낙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재들이 다 모인다는 광주 서중의 벽은 높기만 했다. 광주 서중에 합격하지 못한 이낙연은 광주 북중에 입학했다. 1964년 13살 소년 이낙연의 홀로서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13살 이낙연은 광주가 자신이 살던 영광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학교 생활 또한 다른 부분이 많음을 느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가장 하숙비가 저렴한 하숙집에 들어가야 했고, 때문에 먹는 것도 넉넉지 않았다. 힘들게 광주에서 중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던 이낙연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이낙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못 먹고 사는 이낙연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었고, 힘든 가정사에 용기 잃지 말라며 힘이 돼주었다. 그렇게 광주 북중을 거쳐 이낙연은 광주에서 명문이라 불리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낙연에 대해 공부를 잘하면서 학생회장 반장은 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사이에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논리정연하게 설득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다 말했다. 1970년 법조인이 되고자 서울대 법대로 진학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낙연은 그때까지도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입학하자마자 하숙집을 구하지 않고 입주 가정교사로 생활하게 되었으나, 그 생활도 1년을 가지 못하고 친구의 자취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시골 집으로부터 하숙비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이낙연은 설거지나 이삿짐 나르기 등의 굳은 일을 대신해주며 친구 집에 얹혀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대학교를 다녔지만 그의 대학 생활은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이낙연이 2학년이 된 1971년은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다. 이낙연은 이때부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을 좋아했었는데 그는 김대중의 연설을 듣기 위해 수업을 빼기도 했고 김대중을 보는 것이 큰 자랑이었으며 그의 연설을 직접 듣는 것이 당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해 4월 6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 김대중이 출마한 대선에서는 53%로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6개월 뒤인 10월 박정희 정권은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내려 각 대학에 군 병력을 투입시켰으며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휴교령이 내려 학교에 갈 일이 없었던 이낙연은 고향에 내려가 생활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다음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하며 지냈다. 이낙연은 어느덧 대학 4학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때까지도 그의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던 해 이낙연은 영양실조로 인하여 177cm의 키에 몸무게가 50kg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다. 졸업을 앞둔 이낙연에게 어느 날 군대 영장이 날아왔는데 당시 36개월이라는 복무기간에 다들 망설이던 군대였지만 이낙연은 먹는 것이 해결될 듯하여 오히려 반갑게 생각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1974년 2월 그는 광주 31사단 신병훈련소를 거쳐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 6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한 이낙연은 살이 좀 붙었는데 이낙연은 10대 이후 처음으로 갈비뼈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체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1976년 9월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이낙연은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법시험을 보려 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면 최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공부에만 매진해야 했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만 했었다. 이때 이낙연의 친구가 고시 공부를 하라며 자신의 월급의 절반을 7개월 동안 이낙연에게 주며 그를 후원해 주었지만 친구에게 후원받는 일도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또한 고향의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 장남이었기에 느긋하게 공부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이낙연은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인 법조인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취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투자신탁회사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낙연은 직장에 다니며 제법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투자신탁회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친구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해도 만날 때마다 다시 묻는 친구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었다. 1979년 이낙연은 마침 동아일보의 채용 광고를 보게 되었고 다니던 투자신탁회사를 그만두고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낙연이 수습기자에서 수습을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1.6이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입사 2년차 이낙연이 언론 통폐합에 할 수 있는 일은 밤이면 통폐합주를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그의 선배 기자들은 모두 해직되었고 신입이었던 이낙연은 남아있는 자로서의 부담감을 느끼며 기자 생활을 해야 했다. 이후 이낙연은 정치부 기자로서 1985년 이산가족 상봉,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에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1987년 대선에서는 그가 대학 시절부터 존경해왔던 김대중의 전담 기자가 되었다. 2년 뒤인 1989년 이낙연이 기자가 된 지 어느덧 10년 차 그는 도쿄 특파원에 내정되었고 동시에 이낙연을 그동안 눈여겨봐왔던 김대중으로부터 정계 입문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이낙연은 3가지의 이유를 들며 기자로서 전념하기를 밝혔는데 첫째, 붓에 물이 올랐다. 둘째, 회사에서 도쿄로 가라는데 원하는 곳이라 거절하기가 힘들다. 셋째, 김대중에게 자신의 뜻에 맞는 국회의원 한 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당신을 좋아하는 기자 한 명이 더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정계 입문 제의를 거절했다. 당시 김대중의 공천을 받아 호남에서 출마만 한다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이낙연은 여의도 대신 특파원의 길을 선택했고 3년 2개월의 시간 이낙연은 특파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49이 되던 1999년 다시 김대중으로부터 정계 입문의 제의가 왔을 때 그는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의 한계를 느끼던 시기였고 마침내 출마를 결심했다. 이낙연은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집안이 오랫동안 가난했기에 이낙연은
자신의 꿈인 법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어릴 적 가난에 대해 가난해서 법조인이 되지 못해 기자가 되었고 기자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며 가난과 역경이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다 말하고 있다.